오사 오수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수예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진행할 컨텐츠는 예비고3들이 어떻게 겨울방학을 보내야 될지 저희가 팁을 주는 시간입니다. 주디씨 어떤? 저는 일단 문과이고요. 문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겨울방학 때 유의해야 할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사탐을 한번 봐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사탐 개념을 한번 이렇게 훑기라도 해야 나중에 이제 사탐은 좀 내용이 쉬우니까 고3이 진행될수록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. 국어가 더 급해서, 수학이 더 급해서, 영어가 더 급해서 이런 식으로. 그래서 한번 미리 봐둬야 나중에 다시 늦게 봤을 때도 좀 더 익숙하니까 그거를 미리 한번 봐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는 하루에 최대한 2과목 정도만 공부를 하시기를 권해드려요. 간혹 어떤 학생들을 보면 막 하루에 이렇게 계획을 막 이렇게 엄청 많이 짜서 뭐 국어, 수학, 영어, 사탐 전부 다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공부가 잘 안 되는 느낌. 그냥 약간 수박 겉핥기만 계속 하고 다음날 되고 또 겉핥기 하고 다음날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자리거리. 네, 그 방학 때는 특히 뭐 시간이 많으니까 한 번 이렇게 쭉 보고 국어 쭉 보고 수학 쭉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그래서 사탐도 뭐 한 2주일 정해서 이렇게 개념 인강을 쫙 듣고 끝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려요.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주디님 하신 말씀처럼 하루 온종일 한 과목만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일주일 동안 미적분 2를 보고 일주일 동안 비문학을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했어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듣고 미친 거 아니냐 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더 깊어지더라고요, 내용이.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우리 시간 많으니까 한번 그렇게 하면서 좀 심층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의 팁 2가지. 첫 번째는 우선 겨울방학 동안 국어 문법을 한번 다 정리하는 거를 추천드려요. 왜냐하면 국어 문법이라는 게 뭔가 별거 없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고3들은 모의고사를 풀 때 문법에서 발목이 잡혀요. 시간이 너무 든다든지 아니면은 계속 틀린다든지 이게 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문법에서 시간 엄청 뺏기고 나중에는 가장 짜증나는 영역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를 겨울방학 때 한번 정리를 확 해버리면 그게 틀이 돼가지고 이후에 공부할 때 저는 되게 도움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국어 강사 추천 컨텐츠도 찍었지만 거기서 문법 저희가 직접 추천한 선생님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수강해 보시면서 문법을 한번 훑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누구였죠? 이근갑. 유대정. 그리고 팁 2번째. 저는 고3 들어가기 전에 과탐 선택 과목 2개를 우선 개념을 싹 훑고 들어가는 걸 추천드려요. 왜냐면은 그래서 한번 훑고 들어가야지 이후에 다시 개념 공부를 해도 더 잘 되고, 또 어려운 문제, 과탐은 사실은 개념을 묻는 문제보다는 시간 뺏기고 엄청 그냥 수학적으로 푸는 거 시키는 문제가 많잖아요. 그러면 학기 들어가서 고득점을 노리려면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는데 개념의 시간을 뺏기다 보면은 그런 거를 제대로 터치하지 못하고 수능장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과탐을 한번 쑥 풀고 방학을 마치는 게 좋다.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 시간이 안 된다, 아직 나는 과탐을 하나도 못 봤는데 겨울방학에 돌입한다, 그러면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한 과목은 그래도 풀고 그 다음 과목 절반 정도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하님, 이제 저희가 1월부터 이제 수능이 11월인데 그거를 이제 3등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겨울방학이 이제 초창기 3등분의 첫 번째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때가 제 생각에는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. 수능에 가까운 주는 그때는 실력을 올리는 시기가 아니고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걸 정리하고 이제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 반면에 지금 초창기 때 실력을 쌓아나가는 시기예요.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. 너무 처음에 열심히 하면 힘을 빼서 이제 나중에 힘들다.
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처음에 이제 이 초창기에 제 사력을 다하겠다고 생각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체력을 아껴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모든 체력을 써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또 이때 공부를 하는 방법은 하면서 자기가 재밌다고 느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재밌지 않으면 생각하기가 싫어지니까 어떤 과정에서 어떤 과정으로 넘어갈 때 이게 사고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런 과정이 재밌어지면 그 사고의 과정이 유연해지고 그게 나중에 실력이 되는 거죠. 진짜 맞아. 그래서 구체적인 공부 방법으로는 저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답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풀이 과정을 상세하게 써보고 마치 논술을 하듯이 어떤 풀이에서 다른 풀이로 넘어갈 때 왜 이렇게 되는지 옆에 모르는 친구한테 설명하는 게 가능하도록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모르는 부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.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게 초창기에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논술을 할 때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. 그리고 아까 캉이 말한 것 중에 수학이 재밌어야지 이게 생각이 더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.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게 그거는 수학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그러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국어 좋아해서 국어 얘기만 하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 심찬호 선생님 들었었는데 심찬호 선생님이 어떻게 말하셨냐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지에 대고 사랑한다! 를 외쳐야 된대요. 그러면 시험지가 감흥해서 잘 풀 수 있게 된대요. 근데 이거 약간 생뚱맞은 말이지만 실제로 맞는 말인 게 내가 이걸 사랑해야지 얘가 나한테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만약에 내가 싫은데 풀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. 그러면은 머리에 안 들어가요. 이거를 싫어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서 세뇌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효율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좋아하게 되는 길이 아마 꼼꼼하게 하면 좀 더 그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이기 시작하면서 더 좋아지는 지름길? 그러니까 외워서 넘기려고 하지 말고 맞아요. 이해하면서 해야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정 힘들다 그러면 문제지에 대고 사랑한다! 라고 하면은 진짜 효과가 있어요. 저는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사랑한다. 저 이번에 학점 관리하실 때도 사랑한다 꽤 했었어요. 진짜 무슨 과목에서? 원론 할 때 침수를 막 외우는 게 너무 많고 하니까 안 외워지는 거예요. 3부, 9부. 맞아. 그런 거. 그래서 사랑한다 많이 외쳤습니다. 카페에서. 아무튼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사랑해요.